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상당한데요. 한 가지 사례를 볼까요? 전셋집 만기가 2021년 1월 20일인데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 전화를 받고 매매에 맞춰 이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8월 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전화로 다시 얘기했습니다. 헌데 집주인이 강한 어조로 매도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일단 집을 한번 보여줬어요. 공교롭게도 그 한 번 본 사람이 바로 계약했고 이 매수자는 실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추가로 2년을 살 수 있나요? 이 경우 매수자는 입주할 수 없게 되나요? 자,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을 유효한지 매수자는 어떻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 4년 안심 거주기간이 보장되는 셈인데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집주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세입자의 이기에 달하는 차입 연체, 세입자의 거짓이나 부정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이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도 상당 부분 제약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세입자를 내보낸 후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할 경우 세입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여러모로 상당히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는 세입자들은 사전에 자신의 계약 만료일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갱신 청구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2020년 12월 10일 전이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라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0년 10월 30일이라면 1개월 전인 9월 30일 0시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하고요. 2020년 12월 10일 계약 만료인 경우에는 11월 10일 0시까지 계약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반면 2020년 12월 11일에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하려면 2달 전인 10월 11일 0시까지 집주인에게 그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전세 만기가 내년 1월 20일이니 2달 전인 11월 20일 0시까지는 계약갱신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집주인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세부담이 커지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집주인들은 그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지금처럼 실수요가 움직이는 매매 시장에선 입주할 수 없는 집을 매수하려는 이들이 거의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낀 집을 처분하려는 집주인들은 미리 세입자에게 처분 계획을 알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입주 가능한 집으로 매물을 내놓았다가 세입자가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해야 하고요. 이사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이사하겠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세입자가 변심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 계약 당시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했다면 이후 의사 번복은 효력이 없다는 게 정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중에 하나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 변심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 행사 여부를 문서 혹은 녹음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매매가 성사되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법적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준 것만으로 계약갱신 의지를 포기했다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입주 가능하다는 매도인의 말을 믿고 이 집을 산 매수자입니다. 잔금을 내고도 입주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칫하다간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낀 집을 매수할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세입자의 전세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 등기 혹은 잔금을 치르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 지위를 갖추게 되고 정당하게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새로운 집주인이 된 매수자는 기간 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입주가 불가능한 집을 선뜻 매수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세 낀 집을 사는 사람은 더욱 없겠죠. 둘째, 매매를 하기 전 매도자에게 입주 가능 여부를 확실히 따져 묻고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파기한다. 이런 특약을 달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둬야 매도자가 나몰라라 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든 상당한 보상을 해서라도 내보낼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수자도 매도자도 세입자도 참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간에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이나 집주인의 계약 만료 통보에 대처하는 방법 등 다양한 꼼수가 공유되는 분위기인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